1582년 예수의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는 명나라에 입국하여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기, 편지 등을 통해 명나라에 대한 평가를 남겼는데요. 그중 유럽과 비교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중국의 술은 유럽산에 비해 떨어지지만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것이 더 낫다고 믿으려 애쓴다. 포도는 흔치 않고 구할 수 있다 해도 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고 쌀이나 곡류 씨앗을 발효시켜 술을 만든다. 이 때문에 그 술은 어디서든 풍부하게 소비된다. 이 쌀술은 중국인의 입맛에 잘 맞으며 실제로 맛이 나쁘지 않다. 다만 유럽의 포도주처럼 따뜻한 기운을 주지는 않는다. 말이나 다른 짐승들은 체격이나 형태 면에서 유럽산에 미치지 못하지만 수와 가격, 적재 능력 면에선 유럽보다 뛰어나며 하천이 없는 지역에서는 짐꾼으로 널리 이용된다. 중국인들은 말의 조련과 훈련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은 모두 거세된 수말이어서 성격이 조용하고 온순하다. 군대에는 수없이 많은 말이 있지만 기질이 나약하고 전투 정신이 없어 타타르족의 말 울음소리만 들어도 달아날 정도로 전투의 무용지물이다. 게다가 편자, 말발굽 보호구를 신지 않아 발굽이 연약하기 때문에 거칠고 자갈 많은 길을 장시간 이동할 수 없다. 중국은 하천과 운하가 교차하는 그물망 같은 수로로 뒤덮여 있어 물길로 거의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종류의 배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다. 내 생각에는 과장 없이도 중국에 있는 배수는 세계 전체의 배수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은 민물에서 운항하는 배들로만 제한한다면 더욱 사실에 부합한다. 반면 해상으로 나가는 선박은 매우 드물고 수나 구조면에서 유럽의 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비단은 그 생산량이 엄청나 유럽산과도 경쟁할 수 있을 정도다. 다만 유럽산 비단이 품질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인들은 비단의 면을 혼합한 다마스크 직물을 짜며 유럽 제품을 모방하여 순면 천도 제작한다. 그 외에 중국산 직물도 유럽에서 쉽게 팔리며 가격은 서양에서 비슷한 제품을 살 때보다 3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인들은 양의 털을 깎기는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유럽인만큼 능숙하지 않다. 수입산 양모 직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스스로는 양모를 직물로 짜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 중국인들은 용해한 철로 솥, 냄비, 종, 징, 절구, 격자, 화덕, 무기, 고문기구 등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을 제작하는데 그 솜씨는 유럽의 금속공예와 견줄만하다. 금은 귀한 금속으로 여겨지지만 유럽만큼 고평가되지는 않는다. 은은 화폐로 사용되며 무게단이든 주조된 동전이든 상업거래에서는 법정 통화로 통용된다. 은 식기와 매우 부유한 자들은 금 식기까지 사용하지만 유럽보다 훨씬 절제되어 있다.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식기는 도자기다. 재료의 성질이나 얇고 섬세한 구조면에서 보았을 때 유럽 도자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도자기들은 중국 전역은 물론 유럽의 외진 지역에까지 수출되며 특히 과시보다는 품격을 중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이 도자기는 뜨거운 음식의 열기에도 금이 가지 않으며 놀라운 점은 깨졌을 경우 따쇠 철사로 꿰매면 물을 새지 않고 그대로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도 유리 공예 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그 정밀도는 유럽에서 보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중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종이를 흔히 사용하며 최고급 종이라 해도 유럽의 종이보다 질은 다소 떨어진다. 양면 인쇄나 필기가 불가능하여 유럽 종이 1장에 해당하는 정보량을 위해선 중국 종이 2장이 필요하다. 잘 찢어지고 세월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목화 섬유로 만든 종이는 매우 하얗고 서구에서 가장 좋은 종이와도 견줄만하다. 초석은 중국에서 매우 풍부하지만 화약 제조에는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화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전쟁에서 총포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석은 공공행사와 축제에서 불꽃놀이를 위해 대량으로 사용된다. 중국인의 불꽃놀이 제작 기술은 실로 놀라울 정도이며 불꽃으로 구현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기계 기술이 중국에서 크게 발달해 있다. 중국인들은 각종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선천적으로 뛰어난 상업 감각을 지녔다. 이 두 요소는 모두 기계 기술의 발달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중국의 건축은 양식과 내구성 면에서 유럽 건축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다. 실제로 양식과 내구성 중 어느 쪽이 더 부족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중국인은 건축할 때 인생의 길이를 기준 삼는 듯하며 후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건물을 짓는다. 반면 유럽인은 문명의 충동에 따라 영원을 지향하며 건축한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그들은 유럽의 공공건물이나 사적 건축에서 드러나는 장엄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설명해도 믿지 않으려 한다. 우리가 어떤 건물은 100년의 풍우를 견뎠고 어떤 것은 1000년 또는 2000년까지 버텼다고 말하면 그들은 아예 말을 잃는다. 그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깊고 단단한 기초 덕분이라 답하면 그들은 그저 멍하니 우리를 쳐다보며 놀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놀라움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건물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땅을 파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평평한 지면 위에 큰 돌을 얹는 데 그친다. 혹시 기초를 파더라도 벽이나 탑을 높이 세우려 하면서도 깊이는 고작 1서히야드에 불과하다. 그 결과 중국의 건물이나 성체는 100년의 풍우도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자주 보수를 요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 건축물의 대부분은 목재로 지어진다. 혹시 석재 건축이라도 목조 기둥에 지붕만 얹은 구조다. 이 방식의 장점이라면 벽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둥이 지붕을 떠받침으로 벽을 바꿔도 건물 전체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국에서 인쇄술이 시작된 시점은 유럽에서 인쇄가 시작된 1405년보다 다소 앞선 시기로 추정된다. 중국인이 최소한 500년 전부터 인쇄 기술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어떤 이들은 인쇄술이 기원전 50년경, 즉 기독교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인의 인쇄본 제작 방식은 매우 정교하고 영리하다. 능숙한 인쇄공은 놀라운 속도로 인쇄본을 찍을 수 있으며 하루에 1500부까지도 만들어낸다. 중국의 인쇄공들은 이 목판을 조각하는 데 매우 능숙하여 하나의 목판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유럽 인쇄공이 활자를 조판하고 교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도 길지 않다. 이 목판 인쇄 방식은 복잡하고 큰 형태를 지닌 중국 문자의 성격에 매우 잘 맞는다. 그러나 글자 크기가 작고 세밀한 유럽식 활자에는 이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사실 이 인쇄 방식은 너무나 단순해서 한 번만 보아도 누구나 직접 해보고 싶어진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서적수가 매우 많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싼 이유는 바로 이 단순한 인쇄법 덕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울 정도다. 중국인들은 그림을 매우 폭넓게 사용하며 이는 공예품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런 그림이나 특히 조각상이나 주조된 상이 제작에 있어서는 유럽인의 솜씨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내가 올바르게 판단했다면 다른 방면에서는 매우 기민하고 본성적으로도 어떤 민족보다 열등하지 않은 중국인들이 이러한 조형 예술에선 매우 미숙해 보인다. 그들은 유화기법이나 원근법에 대해 전혀 모르며 그 결과 그들의 그림은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은 사람처럼 보인다. 조각상 제작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듯하며 이는 눈대중으로 결정한 대칭 규칙만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착시가 자주 발생하고 대형 조각에서는 큰 결함이 드러난다. 그들의 종은 룻쇠로 만들어지며 나무를 쳐서 울린다. 쇠망치나 쇠혀로 울리는 종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종소리는 유럽의 것과는 품질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악기는 매우 다양하고 널리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오르간이나 클라비코드 같은 건반 악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에는 건반식 악기가 없다. 그들의 모든 현악기는 꽃 면실을 현으로 사용한다. 동물의 창자를 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하다.